파이낸셜 타임스의 경고라. 대한민국 끝났다. 지금 주요 언론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끝났다 하고 다룬 것은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일본의 머니원이라는 경제 매체에서 대한민국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사를 썼고요. 이번에는요 영국의 경제지입니다. 경제지 아시아판에서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끝났다 이런 표현을 아주 섬뜩하게 썼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와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낸 기사입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 하는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들어가면 핵심이 그거예요. 낡은 경제 성장 모델만 남았고 높은 부채가 심각하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가 모든 문제를 좌우한다. 이게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그중에서도 뼈아픈 것은요. 낡은 경제 성장 모델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 지금 중국이 우리가 했던 그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그 바람에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다 뺏겨갔으면 뭔가 새로운 성장 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성장 틀을 만들지 못하고 말입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이 여전히 지금도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이 되고 있다. 결국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을 그대로 뺏겨가서 국가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으면서 모든 산업을 일으키니까 대한민국은 그에 따라서 뒤처지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 자체가 과거의 한강의 기적이다. 경제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은 아닌가. 지금 FT라고 이야기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요 엄청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입니다. 해외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8%씩 9%씩 성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 와도 이게 좀 어려움은 겪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의 틀이 깨지지 않았다. 90년대도 대한민국의 성장의 틀은 연성장률로 보면 그래도 말입니다. 뭐 8% 9% 성장하면서 괜찮았다. 그런데 이게 2000년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 2000년에서는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0년에서 2010년, 2011년, 2020년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이 2023년까지 분석을 했는데 마이너스 1.4%의 성장률 이거 지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금 FT의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요 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어떤 전기료 이런 것이 토대가 돼서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이끌었는데 과연 그 저렴한 인건비나 혹은 저렴한 에너지원이 과연 현재도 지켜지고 있는가?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니다예요. 어떻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도입을 했지만 노동 생산성은 진짜 심각하다. 한복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한국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노동 생산성,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43.1달러다. 이게 저렴한 저렴한 인건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43.1%라는 것은 똑같은 돈을 주고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아일랜드만 하더라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113.6달러인데 대한민국은 43.1달러. 일본도 48.1달러인데 대한민국은 43.1달러. 일본보다도 못하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저렴한 인건비라는 그 말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기준으로 세계 최고 기준이고요. 여기에다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노동 생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저렴한 인건비라는 게 완전히 무너진 게 한강의 기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핵심 원인이 됐다. 지금 FT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분석하던 것과 별반 다른 점이 없지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개혁을 놓쳤습니다. 저는 앞으로 3년 동안 개혁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제 한강의 몰락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벌써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말입니다. 저렴한 에너지원, 전기료라는 뜻이잖아요. 저렴한 전기료 탓은 좋은데 그 바람에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3년 기준으로 202조 4천억 원이다. 뭐 이게 저렴한 지금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말은 여러분 부채가 쌓이고 부채가 또 쌓이고 또 쌓였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제조업에다가 산업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불했는데 그 지불 비용이 한국전력 부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성장은 했으나 부채 덤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2016년에 한국전력은 105조였습니다. 지금은요 202조 4천억 원. 여러분 한 기업의 부채가 202조 4천억 원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이미 기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민간 기업이면요 10번이 아니라 100번은 망했습니다. 아니 1000번은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FT가 이렇게 저렴한 인건비와 저렴한 전기, 에너지원이 이제는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끝났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제가 봐서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FT는요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요 FT가 이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썼습니다.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만 하더라도 총 투자 금액이 622조 원인데 이거 과거의 모델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짓고 일본도 공장을 짓고 중국도 공장을 엄청나게 짓는 상태에서 지금 한국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라는 삼성전자가 남사 파운드리에 360조, 원산 메모리 SK 하이닉스입니다. 122조, 평택 시스템과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120조, 기흥 R&D 메모리 파크에 삼성전자가 20조, 전체가 622조인데 이조차도 국가가 저는 밀어붙여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다. 이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파이낸셜 타임스의 아시아판, 파이낸셜 타임스의 어떤 소유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사실은요, 일본의 어떤 입장에서 기사가 써졌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뭐 일본의 어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반도체에 과잉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국가 주도의 어떤 성장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문제다. 지금 FT, 파이낸셜 타임스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핵심이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것, 국가 전략 기술 말입니다. 2012년에는 120개를 선정을 해서 이거 1등 전략을 썼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중국이 제조 2025를 내세워서 첨단 기술의 분야까지 세계 1등을 제패하겠다, 이 말하고 참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 세계 1위를 2012년에서 2019년까지는 뭐 연도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36개까지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 이게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4개.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뭔가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새로운 성장의 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국가 전략 기술조차도 지금 세계 1위의 어떤 상황이 쭉쭉쭉쭉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한강 기적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아주 지독하게 쓴 내용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에는요, 이게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인구마저도 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말입니다, 세계의 최악이에요. 0.72명, 0.78명,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5천만 명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요, 2017년 현재 3,757만 명에서요, 2027년이 되면 3,508만 명, 심지어 2067년이 되면 1,784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게 지금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50년 내에 생산 가능 인구가 52.5%, 1973만 명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산 가능 인구 1%가 감소를 하면요,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죠, 감소가 마이너스 0.59%나 떨어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인구가 줄면 경제도 망가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 부분도 파이낸셜 타임스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 자체를 보면요, 진짜 충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025년경에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2398만 4천여 명으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은 더 이상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멸망할 길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인구 감소를 반영을 해서 실제 경제 성장률을 따져봤더니 말입니다, 지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2041년에서 2050년, 2040년 되죠. 0.9% 성장이에요.
2050년대는 0.8%, 2060년대는 0.7%. 그나마 여러분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왜? 국회 예산처와 한국은행이 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해외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2030년대는요 0.6%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것은 1.5%잖아요. 더 많이 떨어지고요. 2040년대는 급기야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0.1%까지. 그러면 2050년대나 2060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떨어지는 게 현실이 되겠죠. 당연히 더 떨어지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숫자가 온다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론한 게 이게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은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뭘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갈라치기가 돼서 이념 대립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이념 대립이 결국은 퍼주기로 일관할 거고요. 그 퍼주기 일관이 결국은요. 경제를 망가뜨릴 거다. 지금 FT,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야당의 힘은 강해졌고요. 여당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윤석열 정부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념 대결로 완전히 정신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하는 것 어쩌면요 100%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요. 충격적인 사실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국가 주도의 성장은 이제 끝났고요. 그동안 값싼 인건비, 저렴한 전기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쭉쭉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 그 시대는 갔다는 의미입니다. 노동 생산성은 쭉쭉 떨어지고요. 인건비는 푹푹 올라가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여기에 여소야대가 되니까 버티는 것은 더 어려워질 거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 침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 100% 사실이고요. 자칫 현실이 될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 말 우리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지도자들은요. 권력 노름에 취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기에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물 안에 앉아서 권력 다툼만 하고 있다니까요.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은 너무나 제한적이거든요. 빨리 우물 밖에 나와서 진짜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요. 이념 대립을 날려야 되고요.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고요. 그만큼 최악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머니원이나 혹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각성을 해서 웃기는 소리다. 저는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환진이가 이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대한민국이 끝나면 안 되거든요. 제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 대한민국 체제 전반에 스며들어서요.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목이 터져라 외치거든요. 저는 그렇게 외치는 게 언젠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환진이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 주는 겁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현실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저는 그게 답답할 따름이고요.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나 같은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세상을 조금 밝게 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고요.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점점 몰락의 길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뚫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뚫어내도 단순하게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뚫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기사들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어떨 때 보면 저도 기자 출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창피합니다. 다른 언론에서 해외 언론에서 대한민국을 모독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다가는요. 우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